이 팔 쪽이 어깨 쪽지 밑으로 해갖고 막 우리 아이 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더만은 디스크 초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닥을 보는 일을 청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그리고 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에 무리가 간 것 같아요. 척추 3, 4, 5번. 예. 허리하고 다리가 밑으로 타고 내려오니까 너무너무 저렸어요. 아주 많이. 그래 그걸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걸을 때만 굉장히 불편한 거야. 도저히 내가 이게 안 되겠는 거라 이게 수술을 해야 되지. 우리 몸의 중심, 척추. 목부터 등, 허리, 엉덩이에 이르기까지 몸을 지탱하는데요. 잘못된 자세, 무리한 일, 노화는 척추 건강을 위협합니다. 누구도 척추 질환에서 예외일 수는 없죠. 예, 디스크 추간판은 그 원통형 척추골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관절 구조물입니다. 노화와 과사용, 오사용의 결과 퇴행성 변화로 기능을 잃은 추간판이 여러 증상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통틀어 디스크 질환이라고 합니다. 예, 수술이 신경 손상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가 중요합니다. 감각신경의 경우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저림감, 감각 저하 등 신경병 증상에 그치지만 운동신경의 경우는 불완전 회복 시 영구적 운동 기능에 장애를 남기게 됩니다. 완전 손상이 의심되면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하고 완전 손상이 아니더라도 마냥 수술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신경 손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다면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 시기가 중요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남기 전에 적절한 치료로 척추 건강을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일상을 위협하는 척추 질환,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될까요? 100세 건강을 튼튼히 세울 수 있도록 진단부터 치료, 재활의 과정을 따라가며 지긋지긋한 척추 질환을 극복한 이들을 만나봅니다. 우리 몸의 중심, 목, 허리 건강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노년 건강의 대들보, 척추 건강을 꼿꼿하게 세운다. 신경외과 전문의 오현민 원장. 조선소에서 일한다는 정재태 씨.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데요. 근데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네요. 절뚝거리는 게 어딘가 많이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어디가 좀 많이 불편하시나요? 허리가 이쪽에 여기. 허리 어디 쪽? 여기. 이 뒤쪽에. 예. 좀 통증이 좀 어떤데요? 속이 좀 많이 심하지. 걸으면 제대로 못 걷겠지. 참 마음만은 언제까지나 청춘인데 이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환자분은 작년 7월부터 오른쪽 다리, 방사통 및 근력 저하, 마비로 인해서 걸을 때마다 절룩거리는 등의 보행장애가 있어서 작년에 다른 병원에서 MRI 찍고 수술 권유를 받고 보존 치료를 했으나 환자분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수술을 미뤄오다 최근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정도 통증이 진행되어서 내원하셨습니다. 일상생활은 괜찮은데 이거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거 하는데 이게 걸을 때만 굉장히 불편한 거야. 걸을 때. 네. 주사 맞으면 한 2, 3일은 또 괜찮아요. 또 2, 3일 지나면은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한 1년 넘었습니다, 이게. 통증이 이게. 오래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는데요. 척추에 칼을 대면 고생한다는 주변의 이야기에 수술을 미뤄왔었죠. 진통제를 먹고 주사 치료 등을 받았지만 최근엔 걷는 게 힘들 정도였는데요. 정밀 검사를 통해 현재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적외선 체열 진단을 시행하는데요. 인체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해 통증과 마비, 신경 손상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손 머리 위로 얹어주시고, 자 그대로 뒤로 돌아서 정면 똑같이 찍을게요. 손가락 쫙 벌려주시고. 골밀도 검사는 방사선으로 뼈의 단단한 정도를 평가하는 건데요. 골다공증이나 골절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솔직히 내가 안 할라 했어, 이걸. 안 할라 했는데
자꾸 왜 요번에 여기 왔던 사람이 주인이 여도 수술했거든요. 수술하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돈 헛돈 쓰지 말고 차라리 이어가라 가면은 그렇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무려 7년이 넘는 시간을 고민한 끝에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을 미루는 사이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이상해 걷는 게 불편해졌는데요. 허리 질환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흰색으로 쭉 내려와야 하는 신경길이 꽉 막혀 있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한 건데요. 이것 때문에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술을 뭐 딸리 떠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지금 떳떳하게 뭐 하는 건데 뭐. 수술 잘 됐으면 좋겠다. 뭐 한다는 거부이 더 있습니까? 적응증이라는 수술이 필요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마비가 없는 상태의 일상생활이 불가한 극심한 통증이 6주 이상의 비수술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통증 정도와 상관없이 병변이 있는 신경근에 해당되는 근육의 감소 및 마비가 있는 경우, 마미증후군이나 척수증이 있는 경우가 적응증에 해당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죽도록 아픈데 사지에 힘이 안 들어가서 넘어지거나 물건을 놓친다 싶으면 수술을 미루시면 늦습니다. 수술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과거엔 허리 수술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후유증을 걱정해야 했을 정도로 큰 수술이었죠.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 범위가 줄어들어 부담도 한층 덜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예, 이제 뭐 준비는 다 마쳤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4번, 5번, 5번, 1번 협착하고 전방전이 이렇게 맞아 신경 다 열어가지고 오늘 수술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려치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일 불편한 곳 다시 한번 조금 짚어볼까요? 오른쪽 허리 여기하고 엉치 쪽 그리고 다리 쪽으로 감각이 조금 무디고 걸을 때 계속 힘이 빠져가지고 절룩거린다 그죠?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수술 잘 마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미 내원하기 7년 전부터 수술을 권유받았던 상태입니다. 2차례 정도 수술 권유받고 저희가 검사를 시행했고 추간공 협착증과 함께 척추 불안정증이 진단되어서 요추 4번, 5번, 요추 5번, 천추 1번 두 부위 간의 척추체 유압술 및 후방기구 고정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의 경중은 이제 뭐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시기상의 문제고요. 딱 칼로 잘라서 이 수술 딱 나눠지는 경우가 대부분 90%인데 그 경계에 위치해 있는 경우라면은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유압술 우리가 보통 단계적으로 하거든요. 감압술이냐 유압술이냐. 환자분 상태는 유압술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재태 씨는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먼저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가운데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를 저리게 하고 아프게 만든 신경의 압박을 먼저 풀어줍니다. 수술 전 사진에서 우측 4번, 5번 추간공의 심한 협착과 그리고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 분리증으로 인한 전방전이증이 예상대로 심했었지만 병이 오래된 것 치고는 신경의 유착이라든지 극심한 신경의 손상 이런 부분들은 심하진 않았습니다. 척추 분리증은 척추뼈를 연결하는 부위가 분리된 건데요. 척추뼈가 배 쪽으로 이동하는 척추 전방 전이증까지 발생했습니다. 불안정한 부위를 하나로 합치는 유합술을 시행했는데요. 낡은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인공 보형물을 삽입해줍니다. 지금 그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척추뼈 사이 유압을 위해서 인공뼈를 삽입하긴 하지만 인공뼈만으로는 유압을 확실하게 획득하긴 힘들어서 환자분 수술하면서 제거했던 이상이 있던 뼈를 일부 이식을 해서 골유압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가골 이식을 시행했습니다. 척추뼈 마디가 안정적으로 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면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가골 이식 후 척추의 정렬을 맞춰 나사못으로 단단히 고정해 줍니다. 사진에서도 단단히 고정된 게 보이죠? 수술은 예정했던 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고 이제 수술 와중에 생길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척추뼈의 정렬이 틀어졌던 것을 고정했습니다. 인공뼈가 굳는 3개월 동안은 무리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재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지요. 병실로 올라가셔서 하루 정도면은 보조기 착용하고 보행 가능하고요. 일상적으로 걷거나 활동하는 데는 수술 다음 날부터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재활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환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수술 이후 3에서 7일 내에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바쁘게 일했던 일상을 뒤로하고 병원에서 푹 쉬면서 몸의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정재태 씨를 괴롭혔던 허리와 다리 통증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하기 전에는 이 허리 여기하고 걸음을 못 걸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난 뒤에는 걸음이 사뿐사뿐 좋아졌어요. 기분이 이야 말할 수도 없지. 아우,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많이 좋아졌고요. 치료를 너무 오래 미뤄온 탓에 아직은 약간의 후유증은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재활 운동을 통해 차차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진작해야 되는데 해다 바쁘다 보니까 이리저리 핑계 대는 거지. 하고 미루지 말고 빨리 병원 원장님 상의해갖고 빨리 치료를 해라.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아프면 참는 거. 아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심한 통증으로 허리에 손을 짚고 절룩거렸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은 유유히 걷는 모습을 보니까 여유까지 느껴지는데요.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젠 자유로운 두 다리로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싶다시네요. 못 걸 때는 가다 보면은 많이 못 걸어요. 많이 못 걸어 주저앉아 그냥. 지금은 수술하고 난 뒤에는 그냥 계속 다니도 상관없어요. 걸어 다니는 최고 좋죠. 걸어 다니는 거부이 없으니까. 가고 싶으면 해외 놀러 가고 싶지. 또 완전히 나사갖고 이제 고래가 한번 움직이고 버리죠. 팔과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강현우 씨.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극심해지는 통증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는데요. 처음엔 이거 어깨가 아픈 건가? 어깨 질환을 의심했답니다. 지금 증상 자체가 오히려 급성기고 그에 비해서 증상이 경하니까 일단은 단순히 여러 군데 협착증이 있는 것 자체가 디스크가 심하긴 한데 또 추간공 협착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비수술 치료, 신경 성형술에 생각보다 반응을 잘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행히 반대쪽 증상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치료하고 적어도 또 치료 반응을 보려면은 한 6주 정도, 6주 정도는 또 통원 치료를 통해서 경과 추이를 조금 지켜볼 텐데 그러면 대부분 증상은 아마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자분은 좌측 어깨 그리고 상박 팔까지 뻗쳐오는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셨고 증상은 한 달가량 지속되어서 내원하시기 전 타 병원에서 이제 방사통에 대해서 통증 주사라든지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병행했는데 증상이 호전이 없어서 내원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시행합니다. 증상의 원인은 어깨가 아닌 목이었습니다. 목 디스크와 협착증이 함께 있는데요. 이미 여러 번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 적극적인 치료 방법인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척추뼈 안쪽으로 신경이 쭉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어깨와 팔 저림의 원인이죠. 일단 꼭 말씀드렸듯이 병은 지금 뭐 4, 5번, 5, 6번, 6, 7번 여기가 다 안 좋은데 지금 협착이 심하죠. 사실은 좀 심합니다. 이게 5, 6번 같은 경우는 양측으로 다 지금 신경관이 좁아져 있고 그래서 위쪽 4번, 5번만 봐도 이 폭이 상당히 넓어요. 이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한 반절 이상 좁고 6, 7번도 조금 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지금 뒤쪽 올해 관도 좀 좁아져 있고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그렇긴 하지만은 비교적 안전하게 뭐 간단히 치료 잘 한번 해보죠. 예. MRI 결과 경추 4번, 5번, 5번, 6번, 6번, 7번의 경추 디스크와 함께 경추 5번, 6번, 6번, 7번의 추간공 협착증이 확인되었습니다. MRI상 그 협착증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환자분의 증상이 한 달 정도 비교적 상당히 오래된 병변은 아니고 좌측 팔 쪽에 국한되어 있고 근력 저하나 신경학적인 아주 암울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비수술적인 경피적 경막외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목덜미가 뻣뻣하고 어깨가 자주 뭉치시나요? 이게 바로 목 디스크 초기 증상인데요. 점차 어깨 통증과 함께 팔과 손가락이 당기고 저리는 증상도 발생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자세에서 통증이 줄어든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하죠. 목이 약간 좀 뻐근하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처음에 좀 그랬다가 좀 깨안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좀 깨안더면 또 일을 하니까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오기 전에는 이 팔 쪽이 어깨 쪽지 밑으로 해갖고 막 우리하게 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더만은 이제 디스크 이제 초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불편하면 이제 목을 갖다 함부로 이제 못 움직이니까 목도 못 움직이고 요 어깨도 팔도 왼쪽 팔도 못 움직이고 하니까 움직이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하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통증도 있고 해가지고. 목 디스크 환자 수는 2011년 기준 약 50만 명에서 5년 만에 약 7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목 디스크. 보통 20살 이후에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디스크 내 수분 함량이 감소하면서 탄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가벼운 외상이나 장시간 좋지 않은 자세는 척추 노화를 가속시키죠. 전에는 지금은 이제 사무실 관리로 있는데 전에는 현장에서 이제 그 용접이나 말기는 모르겠네요. 용접하면서 이제 머리를 갖다 앞으로 숙이갖고 계속 이제 장기간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 병이 디스크가 온 것 같아요. 아파서 다른 병 가고 물리치료를 받고 약도 타먹고 했는데 그 약 먹을 때는 걔 안 와요. 약간 좀 안 아프더라고. 근데 약을 안 먹고 약이 딱 끊으니까 또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뭐 통증은 당연히 오는 거고 그래서 시술을 받게 결심했습니다. 마취하겠습니다. 따끔 긴장하셔서 근육이 좀 많이 수축하네요. 긴장 보십시오. 신경 성형술을 시행합니다. 의료용 관을 신경 압박 부위에 정확히 삽입해주고요. 목 신경 부위에 유착된 조직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약물을 주입해 염증을 가라앉혔습니다. 경추에 시행하는 경막의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추간공 협착이나 척추에 협착증이 있는 경우 뒤쪽 척추뼈 사이로 이제 바늘을 진입시켜서 카테터라는 관을 삽입시킵니다. 해당되는 협착증이 있는 부위를 이제 염증을 긁어내고 이제 협착을 좀 넓혀주는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에 해당됩니다. 이름은 신경 성형술이지만 신경 자체를 성형하는 건 아닙니다. 신경 주위에 유착된 부위를 성형해서 신경이 눌리거나 엉킨 걸 느슨하게 풀어주는 건데요. 국소 마취로 진행해서 일상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팔이 조금 저릴 수 있습니다. 이제 관이 들어가서 이제 신경 눌린 쪽 염증을 긁어낼 거고요. 혹시 뭐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껍진 않으세요? 그런 건 없지요. 이게 또 압이 차오르면은 어지럽거나 고를 수 있어요. 그 환자분은 그 협착증으로 경피적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을 방금 이제 마쳤고요. 그 치료 과정에서는 큰 합병증 없이 계획했던 대로 치료는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가능한 시술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막의 손상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두통, 어지럼증, 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합병증 없이 무사히 시술은 잘 마쳤습니다. 그렇지. 시술이 안전하게 잘 끝났습니다. 다리 들어볼까요? 옳지, 예, 됐습니다. 예. 목도 좀 뻐근하고 어지러울 수 있는데 이게 병실 올라가서 안정을 취하고 내일 경과 봅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신경 성형술 같은 비수술적인 시술은 당일 퇴원이 가능하지만 경추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내에 앞서 말씀드렸던 협착증이나 이제 신경 자극이 두부랑 가깝기 때문에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또 경련이라든지 뒤늦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조금 감시하고 치료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시술 이후에 이제 1박 2일, 2박 3일 정도의 경과 관찰 이후에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보통 시술 마치고 퇴원 이후에 한 6주 정도 경과 관찰 기간이 필요한데요. 외래에서 일주일 간격, 2주 간격으로 통원 치료하면서 그 사이에 증상의 재발이 있는지 악화가 있는지 그렇게 추적 관찰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환자분 같은 경추에 추간공 협착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6주 이내 한 70% 이상 호전 경과를 보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은 통증의 원인 부위에 약물을 직접 주사해서 비교적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팔까지 이어져 있는 신경의 자극을 풀어줬습니다. 과연 경과는 어떨까요? 괜찮아 보이시는데요? 일주일 뒤 집 근처에서 운동 중인 강현우 씨를 찾았는데 참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평소에 운동을 잘 못했답니다. 목 디스크를 치료하면서 건강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강현우 씨. 이젠 스트레칭과 운동도 시작했답니다. 하루에 운동 한 어느 정도 하십니까? 하루에 운동 한 2-3시간 합니다. 주로 어떤 운동을 합니까? 일반 걷는 거 걷기 운동 한 2시간 하고 스트레칭 한 1시간 또 하고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긋지긋하던 어깨와 팔저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심하게 찾아오던 통증으로 일상에 제약이 많았는데요. 이제 통증이 사라지고 움직임의 자유가 생겼습니다. 나는 시술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부분 마취다 보니까 좀 통증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통증도 하나도 없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게 끝나붙더라고요. 그 목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허리도 한 번씩 통증이 오고 하더만은 이거 하고 나서는 이제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때는 여기가 아파가지고 속에서 신물이 좀 나올 정도로 그걸 아팠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마을 좋아했어요.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핸드폰, 컴퓨터 등을 사용하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긴장된 목을 좌우나 뒤쪽으로 이완하면 목이 받는 부하를 낮춰주고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금 하신 동작들은 몸풀기하고 좀 다른 운동인 것 같은데. 예,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선생님이 집에 가가지고 스트레칭으로 기본적으로 할 거 3가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 동작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목 뒷목을 잡고 당기는. 이거 10회. 가슴팩이 이거 10회. 가슴팩이요? 네, 가슴팩 10회. 수직으로 팔 올렸다가 만세 했다가 그대로 내려오고 이거 10회. 이거 스트레칭 좀 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이고 엄청 편합니다. 다른 세대치료보다는 이게 틀리더라고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게 세대치료 이거 하고 나니까 엄청 편해. 아침 이제 주말마다 집사람하고 저 낙동강변 그쪽으로 걷고 뭐 한 2시간 정도 걷고 안 그러면 이제 아침부로 이제 혹한 한 번씩 여기 공원에 와갖고 몇 바퀴 돌고 그래 집에 들어가더라고. 지금 이대로만 유지해도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그리 안 좋은 데가 없으니까 저도 좋으니까 앞으로 몸 관리도 잘하고 이제 뭐 남들 건강하게 살 만큼 나도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지하려고 해요. 현대인의 고질병 척추질환. 인구의 80% 이상이 평생 한 번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허리하고 다리가 밑으로 타고 내려오니까 너무너무 저렸어요. 아주 많이. 그래 그걸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땡기니까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걷지를 못하고. 한 100m 걸어다 보면은 조금 쉬었다 되고 안 그러면 또 반복해서 또 계속 쉬었다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불편하고 특히 이제 밤으로 잘 때게 이게 너무 땡기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다양한 질병이 복합적으로 있었는데요.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뼈가 앞으로 이동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된 요통, 그리고 오른쪽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있으면서 20분 이상 걷기 힘든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분의 증상은 7년 전 다른 병원에서 MRI 촬영 이후에 협착증으로 진단받고 그 당시에도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환자분 개인 사정이나 업무 때문에 수술을 미뤄오시다가 보존적인 치료,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오셨는데요. 내원하기 3개월 전에는 지내기 힘드실 정도로 그런 비수술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 다른 부위의 전체적인 퇴행성 측만증을 교정하기보다는 4번, 5번 심한 협착증에 대한 충분한 감압과 함께 고정술, 유압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여서 유압술을 시행했습니다. 불안정한 척추를 고정하기 위해 유압술을 시행했습니다.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서 신경의 압박을 풀어줬고요.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허리와 다리 증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는 전혀 이상하고 괜찮아요. 다리는. 저리 놓고. 예, 저는 아예 없습니다. 허리는 이제 좀 구부릴 때 이제 머리 감을 때 그때만 약간 불편하지. 지금은 한 80% 정도 얼추 다 나았다 생각이 제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예. 별거 없으셨죠? 예, 예. 아유, 바쁘실 텐데. 예상보다 회복이 잘 되고 있어서 예. 안심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장기간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전하거나 예. 하는 데는 당장은 큰 어려움을 느끼긴 힘들어도 예. 이게 차곡차곡 누적되면은 차후에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많이 걸으면은 또 금방 닳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새 신발 산 상태니까 예. 조금 길이 들 때까지 조금 아껴 쓰십시다. 복귀는 직장 언제쯤?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큰 문제 없고 예, 예. 한 달 정도 조금 있다가 컨디션 보고 예, 예. 이제 곧 직장 복귀하셔도 되지 않겠나 예.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네. 수술 전에 이미 7년 동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차일피 치료를 미뤄와 있던 상태였고 내원 당시에도 신경 손상, 감각 저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을 완전히 회복 가능하다 판단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지만 현재 한 달 경과된 상태로 봐서는 수술 전에 비해서 상당한 감각 회복과 함께 증상의 호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째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는 또 이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걸 제가 주사로 맞고 계속 견뎌냈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통증 이게 가면서 이제 일단은 그거는 후회하지 솔직히 이제 저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제 상황인데 병을 알면 알수록 빨리 가야 돼 솔직히 이제 그거는
시기가 또 노척부지가 그때 이미 늦는 거라 보니까요. 막 그게 막 거의 많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대부분 뭐 척추 질환을 진단받거나 아니면은 장기간 고생해 오셨던 분들을 볼 때 제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은 이거를 뭐 특수한 상황에서 운 나쁘게 나만 걸렸구나, 나만 걸린 것 같은 그런 심한 자책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뭐 살다 보면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퇴행성의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현재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다음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같이 병을 조금 안고 나가는 그런 자세, 태도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신경 손상의 여부입니다. 전영주 씨는 병이 너무 많이 진행한 상태로 감각이 둔해지는 후유증이 남았는데요. 도수와 재활 치료를 받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너무 불안하니까 몸이 너무 흔들리잖아요. 안 흔들리게 살짝 잡고요. 잘 안 되죠? 지금 흔들리죠? 그래서 옆에 살짝 잡으시고. 쥐 땡기네. 조금 힘드시죠? 보기에는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 딱 힘이 살짝씩 들어갈 수 있게. 이게 흔들려버리면 여기 힘이 다 빠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운동이 안 돼요. 아버님은 일단 지금 운동은 배시, 코어 쪽 근육을 힘을 줄 수 있게 운동을 좀 많이 한 거고요. 아까 이제 누워서 했던 거는 다리 쪽이 골반이랑 이런 쪽 많이 굳어 계시거든요. 그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지 이제 허리 움직임도 나오면서 충격 흡수라든지 이런 게 잘 됩니다. 이게 골반이랑 너무 허리랑 굳어 있으면 걸을 때 통나무처럼 그냥 충격이 그대로 쿵쿵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대나무처럼 움직일 수 있어야지 스프링처럼 충격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풀어주고 운동을 이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근육들을 이제 힘을 좀 줄 수 있게 운동을 시킨 겁니다. 물리치료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차이 많이 나죠. 받고 나니까는 아무래도 뭐 몸이 가벼워지고 또 그대로 또 뭐 걷는 것도 훨씬 편해요. 아무래도. 이게 나중에 정말 잘 된다. 그럼 이 상태에서 네. 자 살짝 회전까지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제 손 잡아볼게요. 아니 왼손으로 왼손으로 제 손 잡아볼게요. 잡아볼게요. 쭉쭉쭉쭉쭉. 녹화하시면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녹화하시면 안 돼요. 잡고 넘어갑니다. 살짝 회전. 오케이. 자 이번에 이쪽 왼손으로 다시 여기. 자 회전하면서 오케이. 자 이번에 자. 이거 맞죠? 그래서 꼭 잡고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데잖아요. 이게 왜냐면 지금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네요. 자, 회전을 살짝 해볼게요. 오케이. 내려오시고. 하시고 허리는 안 아프세요? 예.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응. 하실 때 너무 이렇게 힘을 줘 버리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배에 딱 힘을 주고. 배 힘 주고 너무 제끼도 안 되고. 너무 제껴 버리면 허리만 힘이 들어가요. 그럼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배에 딱 힘을 주고 몸을 버티셔야 돼요. 그래야지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가면서 허리를 좀 잡아주실 거예요. 재활 치료를 하면서 몸이 좋아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있던 통증이 사라진 게 가장 좋은데요. 건강하게 인생의 후반을 잘 보내고 싶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자연스레도 패턴이 바뀌고 한편으로 제 마음이 솔직히 너무 가볍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은 이제 다른 시일 내에 직장 복귀해가지고 일하는 게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들하면 또 무난히 또 직장도 복귀할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병이라는 게 이게 뭐 수술이 됐든 뭐 비수술적인 치료가 됐든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그런 과정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병들은 단계적 노화, 우리 몸이 늙어가는 노화의 과정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 통증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은 언제나 다시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관리나 이런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오히려 더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병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환자분 스스로
조금 인지하시고 그 병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허리의 통증과 양다리가 무디고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있었다는 조선익 씨.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5월달에 약간 뜨끔해가지고 좀 아프길래 이제 치료를 약간 받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를 보니까 엑스레이 찍어보고 결과를 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수술하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진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해야 하는 디스크가 튀어나온 상태였는데요. 증상이 어땠는지 들어볼까요? 막 땡기고 아프고 막 찌릿찌릿하고 잘 때는 괜찮습니다. 잘 때는 괜찮은데 이제 거동을 할 때 움직일 때 그다음 허리를 구부렸다가 필 때 그때가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 환자분은 2018년도 그 요통, 하지 방사통으로 전방전이증 및 협착증으로 요추의 유압술, 나사목 고정술을 시행했던 분입니다. 이후로 잘 지내오시다가 내원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다시 발생한 부위는 조금 다르지만 하지, 요통 이런 방사통을 주소로 충분한 보존 치료,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이전 수술 부위의 인접 부위인 위쪽 마디의 협착증과 전방전이증이 다시 악화가 되어서 내원하신 분이십니다. 척추는 몸을 세우는 기둥 역할과 뇌에서 나오는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신경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요. 신경이 지나가야 하는 통로가 좁아진 겁니다.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의 일부가 눌리면서 다리의 통증과 저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추간판 질환의 특징으로 일반적인 근골격 관절병의 경우 통증 부위는 통증의 원인과 일치합니다. 추간판은 척수라는 큰 신경 다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손상된 변형 디스크는 그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신경을 자극하여 경추의 경우 팔, 요추의 경우 다리 등으로 신경 뿌리를 따라 통증이 퍼지는 방사통을 일으키고 운동신경이 손상될 경우 마비가 오게 됩니다.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거를 허리 때문에 와가지고 무릎이 아프다는 거를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거는 깔끔히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허리하고 관련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좁아져 신경을 누르고 있는 척추관을 넓혀서 신경 압박을 풀어줬습니다. 흔들리고 약해진 척추는 유합술을 시행해 튼튼히 고정해줬고요. 활동량은 좀 어떠십니까 요즘은?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네네. 최대한 이제 가볍게 좋습니다. 운동하면서 네네네. 오전에는 운동하고 이제 오후에는 좀 가벼운 활동 네네. 여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내시면서 뭐 불편한 점은? 불편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앞으로 뭐 한 달, 2달 간격으로 예, 예. 엑스레이 추가적으로 쭉 찍으면서 예, 예. 뼈가 잘 붙는지 뭐 치료가 잘 되는지 주기적으로 관찰해보고 예.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뭐 거의 다 완치됐다고 볼 수는 있으니까 예. 그 중간중간 한번 외래에서 통원 치료 계속 하겠습니다. 예. 무거운 것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죠. 그 정도로는 한 석 달 지나도 괜찮겠습니다. 이제는 뭐 그 정도는 네. 뭐 하셔도 뭐 예. 무리가 없을 좀 정도. 무리는 안 하겠지만 네. 가볍게 또 들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하셔도 알겠습니다. 됩니다 지금. 예. 네. 현재 환자분은 뭐 수술 이후 3개월 정도 경과된 상태로 현재까지 추적 관찰해본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별한 수술 부위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수술 전에 환자분이 호소하셨던 요통, 하지방사통도 상당 부분 개선된 상태입니다. 2차례 정도 유압술을 시행을 받았고 척추 분절의 많은 부분이 이제 유압이 되어서 고정되어서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많이 숙이거나 움직이는 등의 과도한 운동은 또 수술 부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일상적인 활동이라든지 가벼운 운동, 가벼운 업무는 괜찮지만 큰 힘을 쓰는 육체적인 어느 정도 힘이 많이 가해지는 노동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석 달째 됐는데 몸이 굉장히 가볍고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활동하는데도 제약 없고. 자, 지금 도수 치료 중이시네요.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손으로 척추나 관절의 틀어진 부위를 바로잡고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법입니다. 근육을 이완하고 근력을 강화할 수 있고요. 제 손에 아버님 머리 대 있게 딱 좋아요. 다가 다시 잘 돌아가시고 할 때 손 괜찮죠? 예. 네, 무릎도 뭐 크게 예. 괜찮으시고 네, 그대로 갑시다. 그대로 뭐 이렇게 앞으로 갈 거예요. 아, 예. 이때 손목 조금 오죠? 예. 앞으로는 가지 맙시다. 빨리 나서라. 그래야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간섭파 치료를 시행합니다. 2개의 중주파 전류를 교차해 저주파 전류를 생성하는 건데요. 근육통 등의 통증 완화와 근육 피로의 감소, 혈액순환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술도 좀 많이 좋아했고 뭐 이랬었는데 술을 지금 많이 안 먹고 첫째는 운동을 많이 한다는 점,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이제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도 운동을 안 한 게 참 많이 있었거든요. 이때까지. 첫째 운동으로 지금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가 더 빨리 좋아진 것 같아요. 허리 운동을, 걷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1시간씩 하고 있으니까 매일 좀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에 나가갖고 훌륭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원인에 하나의 결과 1대1로 매칭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병을 진단하고 병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종합해봐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원인들의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부터 배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인 줄 알았다가 허리 쪽에 병이 있는 걸 찾았다든지 아니면은 어깨나 팔꿈치 쪽에 통증이 있고 어깨가 아픈데 목 디스크가 있다든지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병의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소거해 나가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동작은 머리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합니다.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 경추와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서 두통과 목 디스크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머리가 계속 한 달 동안 아프고 어깨하고 팔꿈치가 심하게 아파서 오게 됐어요. 바닥을 보는 일을 청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그리고 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에 무리가 간 것 같아요. 머리는 자고 일어나면 한 2시간 정도는 진통제를 먹을 만큼 아팠고 어깨랑 팔꿈치가 이렇게 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을 정도였어요. 심한 두통과 함께 왼쪽 목 쪽으로 열감이 있고 어깨부터 팔목까지 통증이 있었는데요. 검사 결과 목 디스크 초기였습니다. 내원 한 달 전부터 이제 갑자기 발생한 심한 두통 그리고 좌측 어깨 심하면은 팔까지 뻗쳐 내려오는 방사통이 주 증상이었습니다. 내원하시기 전에 한 달간 다른 병원에서 도수치료라든지 통증주사 그리고 한의원 침 등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지만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심한 두통, 특히나 이제 깨고 나면은 심해지는 두통이 심해서 내원하셨습니다. 근데 머리 아프고 어깨 아픈 게 목 때문에 그런 줄은 몰랐어요. 여기 와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진 찍어보고. 찍으니까 원장님께서 시술 받으시는 게 빨리 받는 게 불편함이 덜 하겠다고 해서 받게 됐습니다. 뇌에서 뻗어내린 척수는 목 등 허리에서 차례로 수많은 신경뿌리를 뻗어 신경계를 형성합니다. 목뼈의 각 부위에서 뻗어나온 신경뿌리들은 어깨, 팔, 팔꿈치, 손목, 손을 포함한 상지의 감각과 운동을 제어하기 때문에 상지의 통증이라든지 마비는 경추 질환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올바른 치료는 병의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되죠. 두통과 팔의 통증의 원인이 다름 아닌 목 디스크였던 겁니다. 갑자기 왼쪽 어깨가 심하게
두통하고 막. 한 달 정도 그죠, 한 달 이상 머리가 막 계속 두통도 있고. 아팠고 맞죠. 예. 이게 발꿈치까지 어깨가 네. 엄청 갑자기 많이 아팠어요. 예, 맞죠. 예. 보시다시피 5번, 6번 특히나 이제 5번, 6번 왼쪽, 6, 7번 쪽에 그 디스크가 찢어져 있고 협착이 있어서 뭐 그것 때문에 아마 발생하는 목 디스크에 의한 경추성 두통을 생각을 해서 다행히 이 정도 우선 수술을 할 상황은 아니어서 시술을 우리가 간단하게 시행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 이전에 아파왔던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 상태,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차차로 또 물리치료실이나 재활치료 병행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MRI 정밀 검사를 통해서 경추 5번, 6번 그리고 6번, 7번의 좌측으로 디스크를 포함한 경미한 협착증이 진단되었습니다. 진찰상에서 팔에 힘이 빠진다든지 근력 저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증상만 가지고는 수술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을 했고요. 내원하시기 전부터 신경 차단이라든지 통증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시행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신경 성형술을 시행했습니다. 병변에 의료용 관을 삽입해서 유착된 부분을 풀어주고 약을 주사해 염증을 가라앉혔는데요. 어머니 왼쪽 어깨 으쓱 올렸다 내렸다 10개만 해봅시다. 둘, 셋. 목 디스크의 병변은 치료했지만 목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데요. 도수 치료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균형을 맞춰줍니다. 지금 두통하고 어깨 쪽 예전에 안 좋았던 신경 지나가는 쪽 파일 저림 관련된 근육 위주로 조금 풀고 있습니다. 시술 후 정기적으로 도수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목의 틀어진 균형을 바로잡아 다시 목 디스크가 재발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3번 지나고부터는 한 번 받을 때마다 더 좋아지는 거를 스스로 느끼게 돼서 이제 6번 받고는 너무 많이 받는 것보다 이제 집에서 운동을 좀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한 3번 이후부터는 좋아지는 게 확실히 좋아지는 게 느꼈어요.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수술이든 비수술적인 치료든 경추 디스크든 요추 디스크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과정 이후에 관리가 중요한데요. 대부분 목을 과하게 움직이거나 목을 숙이거나 과하게 비트는 등의 관절을 많이 쓰는 자세를 피해야 되고요. 목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절의 운동이나 움직임이 과하게 동반된 운동보다는 네거티브한 운동, 맥킨지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조금 병행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되는 두통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김정혜 씨. 괴롭던 두통이 사라지니까 일상에 활력이 생겼는데요. 건강을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한 30분 회사까지 걸어가니까 30분 정도 걸리고요. 이제 저녁에 저녁 먹고 여기 내려와서 한 4, 50분 여기서 한 30분 하고 올라갈 때 계단 한 2번 한 140개, 160개 되는 계단 한 2바퀴 돌고 그렇게 해요. 와, 일하면서 매일 1시간씩 운동한다니까 참 대단하신데요. 목 건강이 나빠져 일상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재발하지 않기 위해 건강을 잘 관리할 겁니다. 잘 때도 편하게 이쪽 저쪽 누워도 불편한 거 없고 또 머리 아픈 것도 100% 다 나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90% 이상은 좋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어디 나들이 갔을 때 정말 뭐 하나 사고 싶어도 못 사들고 갔어요. 정말 팔이 아프니까. 근데 이젠 그런 거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점이 좋아요. 그리고 잘 때도 편안하게 잘 수 있으니까 그전 같으면 돌아 눕다가도 또 깜짝 놀라가서 다시 돌아 눕고 했는데 이젠 그런 거 없이 푹 아침까지 잘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어떤 자세로 계신가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진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나쁜 생활 습관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는 척추 건강을 악화시키는데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로 척추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몸의 중심, 척추를 튼튼히, 인생은 탄탄히. 우리의 몸을 우리가 사는 집에 비유한다면 척추는 기둥에 해당되고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은 배관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녹물이 나오거나 배수관이 역류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외관이나 내장이야 인테리어를 통해 새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하수도는 그렇지 않지요. 녹물이 나오거나 막히는 건 때가 되면 겪게 되는 필연적 과정이라 수도 필터를 쓰고 뚫어봉으로 뚫어보고 막대나 옷걸이로 쑤셔보고 마지막으로 배관 공사를 하는 단계적 과정에 익숙합니다. 디스크 척추 질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진단받았다고 지나친 자책이나 좌절로 무조건 병을 극복해서 정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마시고 병의 단계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관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